이혜영입니다. 제가 종종 듣는 질문들 중에 엄마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 증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케어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요즘 시기도 그렇고 실제 해년마다 이 성조숙증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하는 아이들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성조숙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성조숙증에 관련된 의학적인 지식이나 정보들은 이미 유튜브라던가 네이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조숙증의 문제는 여성 호르몬의 과잉 문제에 따른 우리 아이들이 평균 연령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2차 성장의 징후가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성조숙증이 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2차 성장의 시작점부터 성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즉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키 성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엄마들이 고학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키가 안 큰다고 해서 뼈 주사라던가 성장 클리닉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이 또한도 우리 아이들 몸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엄마분들 지금부터라도 에센셜 오일 몇 가지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유익한 성조숙증을 예방할 수 있는 케어와 차후에 이제 아이들의 키 성장을 위한 성장 클리닉, 에센셜 오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케어들을 아이들에게 해주신다면 굉장히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우실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생활에서 이 성호르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식생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마트에서 우리가 사서 아이들에게 먹이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이 육류, 계란, 그리고 과일류도 마찬가지고요. 성장 촉진제를 사용해서 키워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 돼지, 닭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달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가장 이제 높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식생활로 섭취하는 많은 음식들이 인위적인 성장 촉진제를 맞고 키워낸 것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제 몸에 섭취가 되게 되면 우리 성호르몬의 수용체에 가서 교란을 일으키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리고 인스턴트라던가 플라스틱에서 발생되는 환경 호르몬에 관련돼서도 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의 성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즉 얘기를 하자면 어쩔 수 없는 환경 안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이 성조숙증에서 편안해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자각을 가지고 케어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엄마들이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자, 평균적으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9세 전에 가슴에 몽우리가 생기거나 초경이 시작된다거나 머리에서 피지 냄새가 많이 분비가 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거나 여드름 같은 그런 트러블이 올라오게 되면 성조숙증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만 10세 이전에 2차 성장 징후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가 아이의 고환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사실 저도 아들들을 키우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성조숙증 이 시작이 되면 발견되는 게 조금 더디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남자아이들도요. 특히 비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가슴에 몽우리가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키 성장이 더뎌집니다. 우리 아이가 유별나게 잘 안 크고 있어요. 성조숙증 의심해 볼 수 있는 징후라고 합니다. 이런 성조숙증을 왜 치료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사춘기가 오기 전에 최대한 우리 아이들을 키워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빠르게 2차 성장이 시작이 되고 성조숙증이 걸려버렸어요. 초경을 빨리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성장판이 닫혀버리거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성장판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키가 그 전까지는 훅 커줘야 됩니다. 남자아이들은 20대 초반까지도 가능하나 이 키 성장을 보기 위해서 성장판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는 찍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초경이 빨리 시작되고 2차 성장 징후가 빨리 드러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오일은 라벤더입니다, 여러분. 오일에 대해서 이제 입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다가 라벤더에 관련돼서 성조숙증이 걸렸다라는 기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2년 전에 이 기사가 2번 정도 났었습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면 남자아이들이 성조숙증에 걸려서 가슴에 몽우리가 생긴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에센셜 오일은요 입자가 굉장히 작고요. 이 인체의 투과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포벽과 내막을 통과할 수 있는 입자들이기 때문에 이 향을 우리가 천연으로 맡는 것과 합성으로 맡는 것은 정말 극명하게 우리 몸에서 다르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기사가 반이 맞다라는 얘기는요. 실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시게 되면 성에 관련된 성 호르몬을 건드리는 거 맞아요. 근데 그 기사의 베이스가 뭐냐면 여러분 마트에 가보시면요. 라벤더, 로즈, 자스민 같은 향이 시중에 깔려 있습니다. 라벤더 세정제 혹은 라벤더 세탁 세제, 라벤더 섬유유연제, 라벤더 방향제, 뭐 로즈 자스민 제라늄 마찬가지죠. 굉장히 다양한 향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뚜렷하게 많이 보이는 게 향수 시장이 급격하게 넓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그 향이 여러분 천연일까요? 당연히 천연이 아니죠. 그 단가에 이렇게 천연의 향을 세정제 같은 화학 구조와 함께 섞어서 만들어낸다? 여러분 향료는요. 거의 대부분 합성이 많습니다. 이 라벤더의 향을 카피를 해서 이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뭐 세제라든지 방향제, 화장품 시장에 쫙 깔아놨는데 문제는 이 케미컬이 이 향을 카피하기 위해서 천연의 이 라벤더의 케미컬과 얼마나 유사하겠어요. 인체에 흡수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호흡을 하거나 옷을 입어서 피부에 이제 접촉이 되거나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 좀 예쁘게 키우고 싶어서 마트에 가시면 향이 좋은 제품들 찾죠. 라벤더 섬유유연제, 라벤더 세제 이런 거 찾으시잖아요. 천연의 향을 경피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 구조들과 배합해서 세제류나 섬유유연제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여러분 단가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합성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제품들을 사용한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일단 향이 맡아질 거예요. 향은 코로 들어가서 뇌로 갑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성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옷을 입게 되면 피부에 접촉이 됩니다. 여러분 에센셜 오일의 투과력이 제가 높다고 했죠. 피부에 닿으면 20초면 전신에서 대사를 할 수 있는 게 에센셜 오일이에요. 근데 합성 케미컬 또한 그 구조를 카피했기 때문에 굉장히 밀입자로 투과가 가능한 경피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 몸에 투과된 그런 합성 라벤더라던가 합성 호채 계열의 향료의 케미컬이 아이들의 성 호르몬을 관장하는 부신이라던가 혹은 난소 그리고 고안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성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분비를 해야 되는 그 성 호르몬 수용체에서 자기네들이 교란을 일으키고 일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는 그 일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의 초경이 빨리 시작이 됩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런 성조숙증의 문제를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게 라벤더 오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라벤더 오일을 선택을 했는데요. 천연의 정말 100% 천연의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요. 인체에 들어가면 그 인체에 맞게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정말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인체의 항상성과 유사하고 인체의 케미컬과 유사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 어떤 교란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항상성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벤더가 들어가주면 과잉됐던 성 호르몬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궤도에서 아이가 그 나이에 맞는 몸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겁니다. 성조숙증 증세로 가슴에 몽우리가 진 여자아이들 혹은 초경이 빨리 시작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을 캐리어 오일과 희석해서 가슴 몽우리에다가 발라주시고요. 아랫배에다가 꾸준히 사용하시면 실제 거의 2주 안에 몽우리가 사라지거나 초경이 스탑돼서 다시 딜레이가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연의 케미컬과 합성의 케미컬이 정말 달라요. 너무나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트에서 팔고 있는 그런 향에 관련된 제품들이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세탁세제라던가 섬유유연제는 구연산으로 대체해서 DIY로 만들어 쓰고 있고요. 세제 같은 경우에도 도테라에서 나오는 세제가 굉장히 건강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밸런스라는 오일이 있습니다. 이 밸런스 오일요. 남녀노소, 신생아 가리지 않고 정말 편하게 쓸 수 있고, 몸의 모든 균형들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오일이에요. 얘가 이름이 밸런스인 이유가 신체의 호르몬의 균형과 신경계, 면역계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에 그 귀한 프랑킨센스 들어있고요. 저몬 카모마일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오일을 가지고 한 방울 혹은 두 방울씩을 아이 테라피로 들어가준다? 너무나 좋아요. 저희 두 아들들은 신생아, 태어나자마자부터 이런 건 오일을 써왔거든요. 이 라벤더가 또 주는 시너지가 뭐냐면 안정작용이 굉장히 좋아서 성장통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근육의 경직이라던가 근육의 뒤틀림 같은 그런 성장통이 올 수 있는 통증들 있죠. 저희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성장통을 호소해 본 적이 없어요. 막 밤에 성장통 때문에 힘들어서 몸을 비틀면서 낑낑거리고 울고 막 자지러지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유가 아이들을 씻길 때에도 그 물에다가 라벤더 한 방울씩을 떨어뜨렸었고요. 디퓨저에다가도 항상 사용했고, 메인은 뭐였냐면 아이를 씻기고 나면 저희 도테라에서 나오는 핸드앤 바디로션에다가 항상 라벤더나 혹은 프랑킨센스를 두 방울씩을 섞어서 전신에다 발라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피부 건강과 성장통이라던가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멘탈 케어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게 라벤더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밸런스와 라벤더 이 두 가지 오일은요, 아이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엄마분들 혹은 미래의 엄마분들, 예비맘들, 꼭 사용하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아이의 피부 건강과 멘탈 건강, 그리고 성 호르몬까지 조절해 줄 수 있는 정말 데일리 루틴으로 잘 쓸 수 있는 오일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오일입니다. 자, 이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이요, 지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비만인 아이들 혹은 또래보다 조금 더 이제 지방을 축적하고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뱃속에 엄마가 태아로 가지고 있을 때 아이가 미숙아로 이제 출산이 되게 되면 그 미숙아로 나온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일단 아이가 뱃속에서 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바뀐다고 해요. 바뀌어서 나온 체질로 이제 나와서 그때는 이제 엄마 몸을 통해서 먹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자기가 먹을 수 있잖아요. 못 먹어왔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제 막 축척을 해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체중으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좀 상당히 많이 또래보다 크고 뚱뚱해진 아이들을 본다라면 네, 성조숙증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식이로 섭취되는 그런 요인들이 이 지방하고 잘 엮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아이들은 더 많은 찌꺼기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런 것들이 쌓여서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관련된 케어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엄마들 집에서 아이들 밥 해주기 되게 어려워요. 저도 저희 아이들 먹이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들이 주로 먹는 걸 한번 볼게요. 요즘에 나물 반찬에 과일, 야채 잘 챙겨 먹는 아이들 굉장히 드물어요. 엄마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바로 이 시기에 관련된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이 잘 먹는 거는 고기류나 혹은 튀김류예요. 그래도 이제 건강하게 사용하겠다고 집에서 엄마들이 튀김을 좀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해주는데, 엄마들 고민 좀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튀김에 사용되는 그 기름들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기름이 아니거든요. 일단 고열에 있어서 산패가 되고 인체에 들어가면 찌꺼기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산화 찌꺼기들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엄마들 요리 잘하시는 분들, 전 요리를 잘 못해요.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튀김 요리를 하거나 프라이 요리를 하거나 할 때 아보카도유를 가지고 요리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요리는 못하지만 그 아보카도유는 항상 떨어지지 않게 사두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보카도유의 발화점이 280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산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실제 이 아보카도유가 인체에 주는 이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인체에 섭취가 되면 지방 찌꺼기로 엉기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체에 있는 지방 찌꺼기를 오히려 녹여낸다거나 다 배출되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엽록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체에 수은을 배출하는 역할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이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보카도유를 활용을 해서 아이의 프라이 요리를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에센셜 오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입니다. 레몬, 자몽, 그리고 오렌지 이런 오일들인데요. 사실 이런 에센셜 오일들은 아이들에겐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오렌지는 모든 아이들이 사랑하는 오일이에요. 자, 이거를 단순히 발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테라피로 이제 해주신다거나 복용시키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은요. 지용성인데다가 해독 관련된 에센셜 오일이고 지방질을 빠르게 녹여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과도하게 지방의 음식들을 먹어대죠. 밖에 나가서는 정크라던가 과자, 인스턴트 이런 것들, 그 인스턴트 보면은 여러분 다 팜유에서 튀겨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인체에 안 좋은 음식들을 먹어요. 아무리 집에서 엄마가 열심히 해줘도 나가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과잉된 지방 찌꺼기 혹은 인스턴트에 관련된 찌꺼기들, 산패물들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을 아이들에게 복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복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엄마들 음식 해주시잖아요. 샐러드 드레싱이라든지 간식에선 요거트라던가 혹은 주스라던가 주스는 권장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유기농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혹은 물을 먹을 때 이런 오일들을 정말 한 방울만, 여러분 한 방울 강해요. 아이들에게 좀 접목시키려면 연하게 처음부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런 시트러스 계열이 멘탈, 스트레스나 짜증이나 분노 같은 것들도 케어하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 플러스 신체적인 문제 같이 케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질에 관련된 문제와 해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을 엄마들이 한 방울씩만 우리 아이들에게 잘 활용해 주신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은요. 2-3시간이면 호흡이나 땀이나 혹은 소변, 대변으로 다 나가버려요. 에센셜 오일이 인체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내성이 없습니다. 이런 시트러스 계열은 탑향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배출이 됩니다. 안전하게 쓰셔도 돼요. 그 얘기는 우리 아이가 하루에 3차례 내지 5차례 정도 이 에센셜 오일을 복용하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정말 비만인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또래에 비해서 좀 이제 덩치가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겠죠. 혹은 시기가 굉장히 안 좋거나 너무나 튀김류라던가 기름류의 음식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제품을 더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에센셜 오일로는 스마트 앤 세시라는 오일이 있고요. 얘는 오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섭취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나와 있어요. 슬림 앤 세시 소프트 겔이라고 해서 이 스마트 앤 세시를 여기다가 캡슐화해서 만들어 놓은 다이어트 전용 블렌딩 식품인데요. 캡슐이 캡슐화되어 있어요. 보시면 저는 이거를 매일 저와 저희 아들을 먹이거든요. 첫째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꿀꺽할 수 있는 아이들, 알약을 삼킬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가 그닥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한 알 정도씩 아이에게 먹인다면 그 아이의 신장 기능 활성화와 함께 노폐물 배출이 빨라지고요. 혈관 청소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복용해 주신다면 성조숙증에 관련된 비만하고 연결돼서 도움을 되게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성조숙증의 원인들을 제가 좀 보니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난소, 부신, 뇌하수체, 시상하부 이런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에 문제점도 있지만 스트레스에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케어를 잘 못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또한 인체의 균형을 깨버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성조숙증에 관련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앞전에 설명드렸던 밸런스, 라벤더, 오렌지 이런 오일도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더 추천드리자면 엄마분들 이거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도테라에서 정말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오일 키트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 게 원래는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사용 목적에 의해서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트로 나와 있습니다. 키즈 감정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나오자마자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감정 오일은요, 우리 뇌에 있는 변형계에서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건 행복하지 않건, 분노하건 짜증이 있건 혹은 우울하건 기력이 딸려 있건 다양한 감정들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런 감정의 표현력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계속적으로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성인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정서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죠. 자, 사용법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정말 장난감처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오일들이 건드리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아이에게 향을 맡게 합니다. 향을 맡게 해서 난 지금 이 향이 좋아요 라고 하면 그냥 아이에게 편하게 사용하면 돼요. 인중이라던가 귀 뒤, 목 뒤라던가 가슴, 여기 맥이 뛰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게 좋아요. 각각의 오일들이 어떤 특정 감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향을 좋아한다라는 건 그걸 필요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키즈 감정 오일을 가지고 아이들이 데일리로 자기의 스트레스를 케어할 수 있다라면 정말 좋습니다. 너무나 건강한 멘탈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어요. 저는 이 감정 오일 한국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 감정 오일 되게 강추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 엄마와의 혹은 가족 간의 혹은 그 아이의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키즈 감정 오일 키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린 정말 실질적인 그 성호르몬 증세에 관련돼서의 해결책의 오일은 라벤더와 밸런스 한두 방울을 희석해서 아이에게 테라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발라주시는 겁니다. 가슴, 아랫배, 등, 발바닥 다 좋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이의 성조숙증 증세를 잡을 수 있고 예방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히 쭉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자, 그리고 비만에 관련돼서 그리고 스트레스에 관련돼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입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향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은 향에 대해서 호불호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더 좋다라는 향 초이스하셔서 복용시키는 방법 추천드릴게요. 물론 이런 아이들 가지고 테라피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비만인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이 제품이 있습니다. 스마트앤셋시 슬림앤셋시 소프트겔. 뭐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아이가 복용이 편한 걸로 선택해서 복용시키는 방법 추천드릴게요. 물론 복용은 6세 이상부터 복용이 가능하고요. 한 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한 알 복용으로 제가 가이드해 드릴게요. 만약에 스마트앤셋이 오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한 방울씩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아침, 저녁으로 복용시키셔도 좋습니다. 복용 방법은요. 도테라에서 나오는 베지 캡슐에서 공 캡슐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뜨려서 먹이셔도 괜찮아요.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을 뭐 한 3방울, 1방울 떨어뜨려서 그냥 그거 삼키기에도 괜찮고요. 아이가 캡슐을 못 삼킵니다. 그런 아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입에다가 물을 반 정도 먹게 하고 엄마가 1방울 똑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물 삼키듯이 삼켜버리면 가장 편한 방법으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감정에 관련돼서 아이의 케어할 때 바로 이 감정 키트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감정 키트가 우리 아이의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성조숙증에 관련된 해결 방법과 예방 케어들을 좀 알려드렸어요. 제가 많은 아이들을 또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기존에 오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추천드리고요. 꾸준히 아이에게 접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일을 모르셨는데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아이 해주고 싶다라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밑에 카톡 연결해 놨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